안녕하세요. 정구의 기업 안전 뽀개기 정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회사는 LG U+예요. 참고로 LG U+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때리기를 시작할 때 이것 때문에 이제 뭐 화웨이 장비에 백도어가 있다. 너희들 이거 쓰지 마라. 안 그러면 미군 철수한다. 막 이런 식으로 압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최근에 되게 좋지 않았거든요. 이게 참고로 7월 23일 기사예요. 지금 12월이니까 꽤 지난 소식이에요. 근데 이 장비가 화해 장비를 못 빼는 이유가 일단은 U 플러스 LTE 장비가 30%가 화해 장비예요. 그런데 이 제어 부분은 지금 쓰고 있는 5 장비는 비단동 모드라고 해서 그 LSA가 비단동 모드인데 제어 부분은 LTE망이고 데이터 부분은 5G 망으로 분리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제어 부분은 LTE망이니까 이 LTE망이 과거에 여기 30% 갖고 있는 화해 장비의 호환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딴 장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못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장비로 5G 장비만 새로운 거 뭐 삼성이나 에릭슨이나 다른 거 쓰면 되지 않아 하는데 못 빼는 게 이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낙선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뽑히면서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좀 눈치를 보다가 이제 그냥 쓴다고 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화웨이 5 장비를 계속 사용할 거라고 했어요. 이게 2020년 12월 2일 기사거든요. 미국 대선 끝나자마자 화웨이 배제 않기로 방향 잡은 독일이라고 해요. 아마 이거는 독일 이 회사 통신사 같은 경우는 얘기도 이제 LTE 장비가 4G 장비가 화웨이 의존도가 높은 거예요. U 플러스랑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뺄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는데 미국은 압박하고 하는데 이제 강하게 이걸 밀어붙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빠지니까 그러면 나는 이거 계속 쓸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영국은 2025년까지 화웨이 5 장비를 퇴출할 거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는 화웨이 장비가 점유율이 높지 않아서 그럴 확률이 높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SKT나 KT는 화웨이 장비를 안 써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재를 할 때 얼씨구나 하면서 이렇게 찬성하고 이걸 홍보 자료로도 냈겠죠. 이건 아마 그렇기 때문에 딴 나라에서도 화웨이 장비를 많이 쓰는 회사는 계속 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완화가 된 것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화웨이 장비를 뺀다는 건 아니고 새로운 장비를 굳이 화웨이 장비를 안 쓸 가능성이 생겼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쓰고 있는 5G 인프라망은 진정한 5G가 아니에요. 28GHz 5G를 내년부터 이제 도입을 할 거거든요. 이때부터 진정한 이제 5G의 속도가 빡빡 날 텐데 이 장비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어떤 장비 쓸지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거 옛날 그 LTE 장비가 화웨이 장비인데 그 5G 장비를 호환성 때문에 못 뺀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제 제어 부분이 LTE이고 이 LTE 장비는 화웨이 장비고 이 화웨이 장비가 제어를 담당하니까 5G 장비를 도입했을 때 이 호환성 때문에 이 5G 장비도 화웨이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어 부분도 5G 장비에서 할 수 있는 이 SA 단독 모드라는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상용화 가능성이 개발됐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보시면 2020년 11월 5일 기사죠. LG U+의 화웨이 5G 장비 논란, SA가 탈출구 될까? 아까 SA가 뒤에 설명한 것처럼 제어를 LTE가 아니라 5G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 깔려있는 5G보다 더 좋은 차세대 5G 28GHz 대역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망을 만들 때는 SA가 제어 모드가 5G망으로 된 단독 모드에서는 굳이 화웨이 장비와 호환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새로운 회사, 뭐 삼성 거 쓸 수도 있고 에릭슨이나 노키아 같은 딴 통신 장비 업체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LTE 호환을 제어 때문에 화해 장비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됐는데 이제는 그런 의존성을 벗어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여기 보면 사진 같은 경우도 뭐 LG U 플러스는 5G 단독 모드 SA 상용화를 위한 네트워크 슬라이딩 기능을 개발했다고 7월에 발표했다. 7월에 발표했네요, 이건 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LG U 플러스도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미국 정부의 대통령이 이제 바뀌면서 좀 그런 방향성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완화되거나. 이거는 악재가 해소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악재가 완전 해소는 아니더라도 그게 풀릴 실마리가 생긴 거죠. 참고로 지금 LG U 플러스는 작년부터 주가가 쭉 빠졌죠? 이거는 코로나 때 이제 주가 폭락했던 거고. 근데 배당이 보면 3.31%로 배당도 높아요. 생각보다. 은행이자가 요즘 2%도 잘 안 되잖아요. 그것도 장점이고 지금 저평가까지 된 거죠. 아까 전에 악재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른 거예요. 이미 뭐 통신사들은 이미 뭐 포화 상태라서 뭐 성장이 엄청나게 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 악재 때문에 딴 통신사 대비 저평가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실적을 볼게요. 영업이익을 보면 엄청 늘었어요. 작년 실적이 6,862억이에요. 올해 예상 실적 보시면 9천억이에요. 이 정도면 몇 프로 증가인지 아세요? 60이면 10%만 해도 600억이잖아요. 근데 그걸 상회해요. 그러면 한 50%? 50%면 4천억 정도니까 50%까지는 안 되겠구나. 한 20% 정도 되나요? 그 정도쯤 상회하는 거죠. 참고로 6,862억이 올해 보면 어디냐 3월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1월부터 9월 실적을 보면 이걸 합치면 대충 7,100억 정도가 될 거예요. 작년 실적이 6,800억이 좀 넘었는데 지금 4분기의 실적은 아직 합산을 안 해도 이미 그걸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업이익이 증가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화해 우려를 했는데 악재 우려를 했는데 실적은 엄청 지금 쭉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점유율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은 이유가 점유율이 늘었기 때문이에요. 뭐 KT는 뭐 비슷한 것 같고 U 플러스가 점유율이 이제 소폭 늘었어요. 뭐 이때는 작년에 비해 좀 줄었다가 다시 점프를 했죠. 22%대였는데 23%대로 올랐어요. LG텔레콤에 있는 고객들을 데리고 왔나 보네요. 이 점유율도 올랐고 이건 무선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그쪽 서비스거든요. 그럼 딴 곳 인터넷이나 IPTV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점유율이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인터넷이랑 TV랑 휴대폰 이 세 개 결합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옮기게 되면 같이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터넷 점유율도 올랐고 IPTV 점유율도 올랐어요. 사적으로 그 유플러스 TV 보면 아이들 나라라는 그 어린이 채널이 있거든요. 그 생각보다 잘 돼 있어요. 저희 본가에는 유플러스 쓰고 저희 누나는 SK 브로드밴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조카가 유플러스 그 본가 와서 놀러 오면 할머니 집에 놀러 오면 그 아이들 나라를 잘 보니까 누나도 어쩔 수 없이 SK 브로드밴드 쓰다가 IPTV 이거 쓰다가 유플러스로 바꿨어요. 어린이가 그걸 찾으면 부모님은 바꿀 수밖에 없어요. 전략 잘 짠 것 같아요, 유플러스. 참고로 이런 식으로 점유율도 증가하고 매출도 증가했어요. 악재도 어느 정도 그러면 해소가 돼가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한번 차트도 한번 봐볼까요? 이게 일봉 차트인데 지금 한 11월쯤부터 이때가 한 11월쯤이에요. 이때부터 추세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전고점 이렇게 제가 그은 건데 여기에서 이 박스권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11월쯤부터 이 추세가 좀 바뀌었어요. 그쵸? 우상향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세력선이라고 말하는 이 60일선, 이 60일선도 보면 옛날에는 60일선 밑에 있다가 한 12월 초쯤부터 이 60일선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매출도 좋고
악재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기미가 보이고 주가 차트 흐름도 이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번 금요일 날 이거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배당률도 높고 실적도 좋아졌고 악재도 이제 마무리돼 가고 그래서 이제 저는 매입을 일부 했는데 참고로 이제 배당 받으려면 12월 28일 날 매수를 해야지 매수하고 그날 들고 있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그 3박자가 맞아요. 배당, 실적, 악재 해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걸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세가 바뀌었고 1차 또 저항선 같은 경우도 14,000원이에요. 아직 여유가 있어요. 큰 저항선이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 무난하게 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 주봉으로 보면 2차 정거점이 한 18,000원 정도 되거든요. 아마 이거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 지금 이거는 이 실적에 이 가격이면 되게 저평가죠. 거기에 배당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정구의 무한동력 정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